안녕하세요, 이해라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총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항상 혼나기만 하던 그 삼성전자의 경영진들의 어깨도 한껏 솟아오른 것 같았고, 주총장 분위기를 좀 보니까 여러 주주분들이 막 화이팅을 외치기도 하고 그야말로 좀 축제의 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평은 국가대표 역할을 하는 이 기업이 아주 우리 국민 주주들에게 꽤 흡족스러운 전략이나 자신감을 확인해준 자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리핑룸 시간에는요, 최근 활짝 웃고 있는 삼성전자가 전하는 청사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점이죠. 저도 궁금해요. 지금 사도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답까지 증권가의 시선을 빌려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총, 일단 한 줄 요약부터 해보겠습니다. 역대급 주주환원 플러스 AI 올인 선언,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특별배당을 합해서 배당 총 11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자사주 소각도 16조 원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완전히 AI 중심으로 재편을 한다는 점, 이것이 특징인데요. 주총장에서 보여준 거는 단순히 이렇게 하겠다,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 벌겠다를 조금 더 상세히 알려주는 자리였었는데요. 그 현장 분위기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가가 확연히 1년 전과는 다른 상태이고, 물론 녹화를 하는 오늘 19일자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간의 뭐 상승세를 고려를 한다면, 그리고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견딜만 하다, 이런 수준이지요. 그리고 시총도 1,000조 원 첫 돌파 이후에 첫 열린 주총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CES의 축소판이라고 할까요? 미니 CES? 뭐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시된 게 보니까 HBM4도 있고, 그리고 이제 6세대 아닌 7세대입니다. 7세대 HBM이 HBM4E 전시까지 돼 있고, 그리고 두 번 접는 갤럭시 트라이폴드 폰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만이도 작년인가요? 인수를 했던 럭셔리 오디오 업체의 그런 오디오 제품까지도 그야말로 기술의 향연이 좀 보여지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제 사업 전략일 텐데, 삼성의 향후 전략을 부문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반도체 DS 부분, 그리고 디바이스 경험 부분, 그리고 신사업,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봤는데, 일단 반도체 DS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영현 부회장이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AI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할 것이다, 이런 일성을 말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 AI 반도체 솔루션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주제의식이 선명히 좀 보여졌었는데요. 메모리 쪽은요, 6세대 HBM4 포함해서 AI랑 서버양,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참 속삭였던 파운드리 부분인데, 이쪽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작고 더 많이 양산을 하고, 그리고 더 묶어서 패키징으로 팔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AI 시대에서 아마 이렇게 삼성전자가 밀려는 종합 패키지 전략은 구조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란 거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DX 부분인데요. 메인 기사로 하루 종일 걸려 있더라고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덧붙여줬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정치인들 화면이 종종 이렇게 특종거리, 단독거리로 포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각도를 어떻게 하건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눕히면 그 달라진 기술적인 모습을 이제 프라이버시 기능이라고 해서 이번에 또 새롭게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신기술이라든지 기술 경쟁력을 좀 선보이겠다, 일단 디바이스 경험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디바이스 경험 부분에서의 키워드가 AI, 모든 부분에서의 AI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AI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 스마트폰, 워치, PC, 이런 갤럭시 AI 기기를 작년 기준으로는 4억 대 정도 이렇게 수준이었었는데, 올해 8억대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 AI라고 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기 이쪽까지, 그리고 오디오 하만 이쪽
까지도 붙이겠다라고 전 제품의 AI화를 선언을 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는 게 빼놓을 수 없는 게 신사업 부문이죠. 먼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보틱스, 로봇 부문입니다. 로봇 AI, 핸드 기술 같은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보였고요. 일단 정밀 작업이 가능한 이런 로봇들을 다양한 생산 라인에 붙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점점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고지능의 다목적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신사업 부문은 바로 메드텍입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디컬 플러스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이 메디컬 테크 부문에서 있어서도 AI 기술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밀 의료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겠다. 개인 맞춤형으로 진단하고 건강 관리까지 해주는 이런 통합적인 솔루션을 내볼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라는 정사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축제 분위기에 더 불을 붙인 게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리사수 AMD CEO의 방한 소식이었습니다. 일단 평택 쪽 가서 주요 경영진들을 만나고 따로 이재용 회장이라는 특별 회동한 사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가 또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자아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HBM4 AI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먹는 전략적인 터키 파트너십의 확대다. 이렇게 핵심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삼성전자가요. AMD 차세대 가속기에 들어가는 6세대 HBM, 그러니까 HBM4 우선 공급사로 선정됐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파운드리 협력, 첨단 패키징 같이 하겠다. 점점 더 접점을 더 크게 늘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또 의미는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삼성 AMD의 협력 확대가 어찌됐든 AMD가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그리고 독주하는 그 AI 시장에서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엔비디아 쪽에 이제 쏠렸던 AI 메모리 판에서 삼성전자가 양대 eGPU, 양대 산맥을 동시에 붙잡는 구조로 가기 시작했다.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과 다 같이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대 엔비디아든 대 AMD든 협상력이나 전략적인 그러한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위치에 삼성전자가 서게 됐구나 이렇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양쪽과 모두 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거나 가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요 가격을 협상하는 부분이라든지 물량 그리고 기술 로드맵에서 얼마나 같이 협업을 할지 이런 협상력을 올려주는 포지셔닝에 올려지는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어제 리사수 AMD CEO의 방한 소식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어제 있었던 굵직한 이벤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궁금증이자 저의 궁금증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느냐. 저의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예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제 사견이니까요. 앞서 영상 앞에도 주의 문구가 나가기는 했지만 참고만 하시고 그래도 반도체 섹터를 연구하는 증권가의 시선을 여러분들께 같이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전부 긍정적이다. 그리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집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공통적으로는 실적 전망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좋습니다.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대략 220조 원에서 240조 원까지도 보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400% 이상 증가하는 그런 규모의 수치입니다. 1분기만 좁혀서 봐도 영업이익이 한 37조 원대에서 45조 원대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작년 연간이익 한 분기에 좀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좋냐? 앞서 이제 쭉 사업 전략에서도 여러분께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우선 메모리 초호황 국면에 와 있다라는 것, 여기에 이제 반도체들의 가격까지 급등하는 것, 그리고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건데 증권가에서 메모리 사이클이 이번에 참 다르다. 그리고
생각보다 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가 이 반도체 수요의 60%를 이미 흡수를 하고 있는 구조이고, 여기서 빅테크들과의 계약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 때문에 메모리 공급 부족이 적어도 내년 혹은 2028년까지도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운드리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픈 구석이 많던 부분이었었는데, 여기서도 반전의 신호가 엿보인다는 그러한 분석이 있었어요. DS증권 분석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적자를 의미 있게 줄여나갈 수 있고, 내년에는 흑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흑자 전환도 가능한 그런 가시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상세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빅테크 업체들의 자기들의 그 고유의 칩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TSMC 쪽에서 공급 부족이 좀 심화가 되고 있어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좀 테크 기업들이 주문을 분산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BM4 6세대부터는 메모리랑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등등을 같이 좀 함께 설계하는 구조로 변화를 하면서 일부 빅테크 고객사들이 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삼성 파운드리만의 기술력 때문에 주문 확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논의하는 그런 움직임도 감지된다라는 게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나쁜 건 없을까라고 세세히 좀 여러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대체로 목표 주가를 많이들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계에서도 계속 연달아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DB증권에서는 역시나 메모리 강세로 이익 상향한다, 목표가 23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대신증권은 좀 강하네요. 지금도 늦지 않아 적극 매수, 이렇게 목표가 27만 원 얘기를 했고요. DS투자증권 앞서 언급드렸고요. KB증권에서도 목표가를 32만 원까지 올려잡으면서 아직 재평가 초기 단계다, 아직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꽃노래만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보실 때 유의하실 부분까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메모리가 전체 사업부를 원래도 그랬지만요, 떠받치는 그런 구조가 너무 명확해진 상태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분이 스플레이션 때문에 원가 부담이 좀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수익선 둔화 압박에 좀 놓여져 있다, 직면했다는 점,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좀 상세를 해 나갈 수 있을지를 또 같이 동향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아까 보셨겠지만 논의 중인데 정말 실질적인 수주, 이렇게 가시성이 나타나는지,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유의미한 고객 확보가 이뤄질지,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이 미래에 대한 방향은 시원하게 보여줬다. 이제 또 다른 증명을 해줬음 한다.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어요. 이 폭발적인 전망 기대치들이 다 충족이 될 수 있을지, 과연 30만 전자, 40만 전자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바지 추위가 기승인데요. 이 엄청난 추위 끝에 오는 이 따뜻한 바람이 더 기분이 좋잖아요. 몇 년의 고전 속에 만들어진 반도체 붐, 얼마나 더 훈훈함이 지속이 될지, 그리고 이 훈훈함의 그 온기는 얼마나 높을지 참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